그리고 또 이것도 또 문제예요. 예전에 이제 그 산재자나 이제 파업, 육아휴직 등 또 그 휴일을 배제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차별적인 이제 작년 연말에 예. 성과금 지급할 때 잠깐만 특사이라고 안 했죠? 작년에 뭐라고 했죠? 성과금이라고 했나? 경료금이라고 했나? 하여튼 아니 성과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제해서 차별을 두고 잔액공출 더 시간을 오버한 거를 몇 시간은 얼마씩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랬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해오지 않던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서 뭐 그 전년도에 뭐 경력급이라는 이름을 줬다 성과금으로 줬다 어떤 이름이었던 간에 이런 차별을 안 했었는데 금속노조가 교섭노조가 되고 이제 파업을 진행하고 뭐 이런 과정들 그러면서 또 산재자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차별을 두고 못 오게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쨌든 회사가 우리가 뭐 보면 상해금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은 그랬죠. 예. 산재자를 또 1년 중 하루만 일해도 100%가 네. 나왔어요. 네, 그럼요. 네.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작년 유독히 유독히 음. 2022년 예. 예, 2년에 어쨌든 말로는 좋죠. 근무 기여도에 따라 좋은데 그렇죠. 그 근무 기여도를 하면서 산재자들 어쨌든 업무상 재해인데도 산재자를 또 거기에 따라 공제를 했고 그거는 이제 차감을 했고 산재법에도 위반되는 예, 행위라고 예, 보여지는데 예. 유감을 했고 또 파업을 한 금속노조들한테도 어쨌든 피해를 줬는데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파업을 더 했거든요. 사실 쟁의도 쟁의. 법에서 보장하는 그렇죠. 노동 상권 중에 하나고 예.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고 아까 예. 산재자법에 예. 의해서 산재자도 차별 주면 안 되고 정말 막무가내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화가 많이 나는데 법규부 뭐예요? 예? 뭐 그래서 지금 합니까? 그다음에 감옥 안 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법으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네. 뭐 구사대 동원 법규분들 아니, 동원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사실상 양승태잖아요. 예. 그래도 법은 못 우리 보네? 편이 아니라 하여튼 2021년 신현택 집행부 고문집행부 때도 네. 더 파업을 길게 했어요. 네. 근데도 정액으로 맞아요. 500만 원씩 예. 지급을 했답니다. 그렇죠.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유독히 이제 그렇게 한 거는 제가 보기에도 예. 뭐 좀 산재자들이 솔직히 금속노조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산재자들이 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많아요. 산재 많고 작년에 파업을 좀 아니요. 그 부분은 약간 수정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금속노조가 열심히 해서 산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일은 고문노조 그 조합원들도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픈 걸 표현하는. 그렇지. 그들은 이제 뭐 그렇죠. 참죠. 잘 참죠. 복대 차고 뭐 이거 다 차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죽었다고. 네,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양 노조를 비교해봐도 그러고 파업을 작년에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저희들을 차별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법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소송이 많잖아요. 소송이 그럼요. 많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합원들이 이제 솔직히 뭐 소송비가 뭐 3만 원에도 5만 원 얼마 안 되더라도 예.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어. 그게 연태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오늘 뭐 변호사님 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오늘 또 이제 소송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 참석을 못 하는데 어쨌든 7월 중에 연차비가 좀 나오고 좀 뭐 인단협 타결 2020년 타결 기미가 좀 보이고 연차비가 나오고 뭐 이런 게 하여튼 7월 연차비나 뭐 좀 어느 정도 휴가비나 이런 게 좀 나온 다음에 예. 좀 진행을 이것도 하려고 합니다.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이 얘기인데 전에 31일이었나요? 5월? 네. 그때 30일이었나? 31일이었나? 그때 심리가 있었잖아요. 증인으로 전 고문노조 사무국장이었나요? 최성기? 6월 며칠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랬나요? 하여간 그 전 고문노조 예, 사무국장이었던 예. 최성기 이 사람하고 또 김주영 문화기획팀이죠? 팀장 김주영 문화기획팀장하고 두 사람이 저기 이제 회사 측 증인으로 나왔단 말이죠. 맞죠? 그렇죠. 김현장에서 어떤 회사 네. 변호사가 한 근데 증인이기 때문에. 최성기라는 사람은 어차피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었는데 어떻게 회사 측 증인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참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날 많이 웃겼다면서요. 이거에 네.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참석을 한 분들은 좀 아는데 어떤 소송이었는지부터. 어쨌든 뭐 김지원 팀장이야 회사 뭐 지금 관리자고 그분이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어떤 소송이었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저께 그날 한 재판은 강도와 이제 379명 통상인감 주유수당과 어쨌든 사용한 연차, 그렇죠. 그리고 휴업 수당을 휴업 통상임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소송인데
어쨌든 그 2019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19년 10월 30일 날 그 체결한 부속 합의서가 이제 네, 가장 그 쟁점이거든요. 이면 합의서라고 있죠, 저희가. 이면 합의서는 그 이후에 뭐 예. 그 2021년 뭐 3월 10일 날 그 박병국이가 다시 한번 못 박은 거 있죠. 그렇죠, 예. 예, 그 애들 뭐 위원장 선거 중에 나온 거. 예. 그게 이면 합의서고 부속 합의서 그 이제 조항의 8번 조항에 예. 그 조항이 아마 그 좀 말이 어려워요. 뭐 월정 뭐 임금에 뭐 이런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냥 말인데 난 이미 다 주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간단하게 예, 얘기하면. 따로 예. 줄 필요가 없다. 그렇죠. 통상임금으로 예. 사용원 연차든 뭐 따로 줄 필요가 없고 예. 주유수당도 그냥 그 뭐야 따로 통상임금으로 줄 예. 필요가 없다는 뭐 그런 건데 저희들도 뭘 알았어요. 처음에 그 부속합의서 저기 뭐야 2020년도에 늦게 알았거든요. 이게 네. 요거를 당시에 고문우주 그 어쩌면 그 교섭위원이죠. 네. 얘들이 박병국을 포함해서 얘들이 조합원 찬반 투표도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고 알려지도 않고 몰래 했었단 말이죠, 처음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을 만나거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중요하게 그 재판 자료에 쓰인 게 이제 저거의 녹취록이거든요. 네. 근데 2020년 6월 달에 저 오동영 부시장하고 실무협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 예. 그리고 2021년 4월 달에 저와의 대화에서도 예. 분명히 연봉제인 줄 알았다. 연봉제에 관한 그렇죠. 예, 조항이다라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만 서로 간에 회사가 노동조합을 속이고 헌 체결이기 때문에 이런 건 무효거든요. 근데 그 조항에 대해서 이제 물으려고 그 재판장이 왔는데 제가 뭐 그 녹취하면서 제가 뭐 위력 저한테 잘 보이려고 최성기가 과거에 저희 조합에서 이 사실을 알고 후에 따졌을 때 야, 이거는 연봉제만 이게 사무직이죠. 사무직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게 녹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지금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도 속은 거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성기가 엊그제, 5월 31일이나 아니면 6월 언제나 이때 재판장 측, 재판에 회사 측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정계봉 씨가 네. 네, 정계봉 씨한테 좀 잘 보이려고 일부러 거짓말했다. 그리고 좀 어떤 위력을 썼다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네. 내가 좀 어떤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정계봉 씨가 저기 뭐야 여자입니까? 여자 왜 잘 보이? 네, 그렇게 또 물어. 네. 재판장님이 많이 화가 나셨나 본데? 네, 그래서 그날 느낀 게 사람은 솔직히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뭔가 저렇게 앞뒤가 맞지 않구나. 예.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얘들도 충분히 연습하지 않고 간 거네. 그렇죠. 예, 좀 연습했어도 아마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약간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여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최성기라는 사람이 노동조합 사무국장 아닙니까? 근데 회사를 위해서 가짜 이거 해놓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들키고 나니까 박병국이 그때 3월달에 또 선거 운동 나왔었거든요. 다음에 위원장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근데 맨 앞에 서 있더라고. 버스 내리면서 제가 이거 이면하면서 알았냐고 몰랐냐고 했더니 당신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내가 받아줄게 그러더라고. 아니 당신 또 위원장 될 수 있냐고 했더니 무조건 받아준대요. 근데 주의자 또 떨어졌잖아요. 못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 새끼 거짓말. 완전히 이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회사한테 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몰라서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 노동조합인데 노동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 고문도지에 있습니까? 와요, 좀 같이 좀 바꿉시다, 이 사람들아. 에이, 진짜. 에이, 화가 나. 자, 다음. 그러면 현재 소송 중인 민형사 소송들이 형사소송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형사소송이라고 따로 소송은 없고요. 네, 민사만. 네, 민사 있고 아니 최근에 이제 저 지방 농청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아마 그 저번 주인가 송치된 게 뭐냐면 이제 그 주유수당을 어쨌든 2019년 10월 30일까지는 솔직히 그 이전에 판결도 있고 또 그러니까 어떤 이견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강도 사건에서 그 최초의 우리 그 임태관 여기 교선부 부장인가 임태관 동지도 있는데 최초에 그 처음 한 사람들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달까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9년 10개월치. 아니 9년 10개월치 말고 좀 복잡해요. 복잡한 것까지 얘기하는 게. 근데 그러면
2020년 9월달까지 그분들이 걸려 있는데 2019년 10월달 것까지는 그 전에 앞전에 우리 김준동이나 다른 예. 사람들이 소송한 거나 그러니까 부속합의서 그 이후에는 다퉈볼지 몰라도 거기까지는 줘야 하거든요. 주고 회사가 아, 그럼요. 예, 상고를 하든지 하는데 그걸 안 주고 지금 계속 임금 차별이잖아요. 예, 저 체불이죠, 체불. 이게 임금 차별로 인한 예. 체불.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안 주고 지금 재판에 걸려 있다고 안 주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를 그 형사고발한 거거든요. 그 판결문 근거로. 예. 근데 그거를 농청에서 좀 음. 좋은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했는데 검찰이 이제 문제네요. 어떤 식으로 할지. 근데 대전 검찰이 상당히 어용인 것 같던데 예전에 막 그 검찰 이제 기소를 이제 노동청에서 사법경찰관이 올려주면 영상 자료에도 명확한 부당노동 행위가 드러나고 하는 그 부분들도 기소 유예나 막 각하로 다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갖고 예, 31건이 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2015년 6년인가. 아, 그때를 봤을 때는 대전 저는 검찰을 잘 못 믿겠어요. 지금 정부 때문에라서도 아니고 참 대전 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발언 조심해서 많이 그런 거 같다고만요. 많이 네. 바뀌- 아니 편집은 안 해도 돼. 안 걸려. 그런 거 같다고 그런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네. 지금 현재 민사 재판은 지금 강도와 378명 사건 그리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어요. 주의수당 이제 소송했다는 이유로 이제 9년 10개월치 남들 그 고문노조나 소송하는 사람들 받을 때 예, 그 어쨌든 소송 부분은 빼고 주하는데 다 안 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주의수당 차별임금이 오늘 열려요. 네. 오늘 열리고 또 사상 지금 한 1년 넘게 안 열리는 사상 차별임금. 네. 예. 근데 이것보다 이게 지금 빨리 열리네 이상한 게. 근데 이게 빨리 열리면 예, 좋은 아까 게 나올 것 같더라고. 그 그리고 뭐 자세히 얘기 안 작년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00명 음. 소송 들어간 거 있잖아요. 전체 그 작년에 과반노조 됐을 때 그 주의수당 그것도 내내 강도 사건 예. 이후의 기간. 그때 이제 참여 안 한 사람들. 네, 그래서 4가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뭐 형사사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정도 농청에서 그거 좀 넘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전수당하고 성과금 차별지급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안전수당도 지금 어쨌든 그 근고롭게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혐의가 없다고 했지만 이제 금속공장에 이제 잘못 지급했다고 해서 그 가져간 부분은 네. 그 어떤 회사 잘못이 있다. 저도 6개월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만 원. 7월 11일 날 그건 네. 지급해 준다고 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반절 성공인 건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그 산재로 나갔다 들어오면 안전수당 6개월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근데 회사 그 사교를 보면 그 항목이에요. 사고를 일으킨 자에 하나여 제외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근데 자, 근골격계가 사고를 일으켰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근골격계 아파져서 한 건데 이거마저도 사고를 일으킨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금속공장은 7월 12일에 지급 안 했던 걸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골가는데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작년에 이제 저거 뭐 지난 그 김일상 동지가 이제 그 안전수당 문제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상공장은 지급을 했었어요. 근골 그래, 근데 환자들도. 2월 달부터 안 했어요. 가가지고 작년. 예, 근데 지급한 사람들 지급했는데 다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걸 뺏어갔어요. 회사가 그 공제를 다시 그 6개월 동안 또 6개월 지급했던 사람은 8월 달부터인가 이게 안 나온 거죠. 그렇죠. 8, 9, 10, 11, 12.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그런 부분. 예, 다시 주의한다는 거지. 그거는 주고 우리가 이제 그 근골 환자들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이긴 게 아니고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 그게 그 뭐 10,000원씩이든 20,000원씩이든 뭐 30만 원 받자고 뭐 소송비 따지면 뭐 6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소송비는 일단 들잖아요. 그렇죠. 인질 때도 들어가고. 드는데 어쨌든 그 법정 이자 따지면 소송비는 나오는 거고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차후에 우리 이제 후배들이 근골 환자들도 안전수당 지급을 받게끔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받는 게 맞고 일단 회사 그 사교 자체에도 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부분하고 근골계는 아무리 봐도 매칭이 안 되고 이거 산안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아까 7월 11일은 그렇다면 내가 이제 산재를 복귀를 만약에 2월에 했는데 복귀를 하면 이제 2, 3, 4, 5, 6 이렇게 지급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5월부터 중간에 이제 빼간 사람들 것만 일단은 되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회사에서 이미 지급했던 안전수당을 30만 원 한 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빼가는 식이 아니라 이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니네 거 있잖아 6개월치 어. 못 빼간 거 이제부터 지급 안 할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은 지급하겠다는 얘기 예, 맞죠? 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여튼 금산공장에서 금산공장 사원들 예전에 근고로 한 자들인데 지급해줬던 거 다시 문제 제기하고 뭐 이렇게 그 차감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7월 10일에 아마 그 나올 거입니다. 그 부분이 나온 거고 네, 나머지 이제 근고로 한 자들 그 안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안 왜냐면 나오고 우리가 있어요. 이기지 않는 한은 그렇죠. 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민사로 가서 이제 그 뭐 이전에 안 나왔던 못 받은 사람들 근거를 한 자들 중에 안전수당을 못 받은 분을 모집을 해서 그거는 이제 민사로 가야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참 그래. 이것도 뭐 6개월 해봐야 5만 원씩 3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돈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산재자가 뭡니까? 이러다가 아파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회사 위에서 열심히 일했거든. 엄청 뛰어다니면서 일했었어요. 여름이면 벨트 찔리고 피땀 흘려가면서 일했었어요. 궁극하게 생기죠. 사람 자꾸 튀고 빼가고 그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줄인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아픈 건데 거기서 그 30만 원 그 산재 무더기 하려고 조금이라도 부담 가게 하려고 산재자들한테 회사 좀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좀 마음 좀 고쳐먹고 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좀 우리 서로 사람같이 살아가게요. 자, 그리고 이제 법규부가 참 소송이 많아서 골치가 아플 것 같아. 네, 제가 소송하는 거야. 네, 아니, 제가 뭐 감옥을 못 보내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법규부 어떻게 앞으로는 누구 감옥 보낼 거예요, 어쩔 거예요? 어쨌든 뭐 이거 스모킹 것만 주세요. 아니, 스모킹 것만. 그걸 알아서 구해서 해야지. 뭐. 아니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누구 네. 솔직히 저기 사측 그 관리자들 중에 정말 네. 그 회사 정책에 불만이 많고 네. 아니면 뭐 저기 혹시 이게 정년 퇴임했어 주임이 요거 보낼 수 있습니까? 뭐 정년 퇴임은 주임 모르겠고 공소시효 있잖아요. 어쨌든 조현범 어때 오늘 불만 있는 분들은 저기 내부 문건 있으면 주십시오. 저는 한 방에 보내겠습니다. 저는 한 명 보낼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보내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지금 참 정부 아까 이제 처음에도 살짝 얘기했었어요.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 예. 이자가 친일파, 친기업, 반노동, 반서민 뭐 이런 정책들로만 또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법이 올라와도 다 그냥 거부해버리고 정말 그 필요 없는 것들은 그리고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정부 정책이 결국에 우리들한테 우리 현장에 노동조합이 있거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책임 아니면 나라가 갈수록 경기도 안 좋아지잖아요. 노동자들 그리고 서민들이 다 떠안게 되거든요. 집집마다 노동자 한 명씩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노동자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집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그것도 영세한 데는 본인 노동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우리가 불편하거든요. 혹시 우리 정계봉 법규부장님께서는 지금 정부의 이 행동머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솔직히 제가 뭐 욕을 좀 많이 했는데 솔직히 쌍욕밖에 안 나오고 욕만 해요? 예. 어쨌든 그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무조건 빨갱이로 이렇게 매도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 그 대다수가 아마 노동자일 거예요. 노동자가 제가 그렇죠. 노동으로 먹고 사는 몇 천만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먹고 사는 다 노동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민 대다수를 어쨌든 빨갱이로 그렇죠. 내모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뭐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나 또 아니면 또 노동계와 국민들이 또 투쟁을 통해서 현 정부를 심판하고 또 어떤 노동자와 국민이 좀 무서운 거를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그럼 끝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그래서 끝으로 그럼 질문 안 드릴게요. 하고 싶은 얘기. 뭐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쨌든 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냥 부수적으로 과정인 것 같아요. 법으로 바꾸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법이란 게 또 다 약자 편도 아니고 또 힘없는 사람들 편도 아니기 때문에 법은 그냥
법으로 재판 걸고 소송 거는 건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가 가장 빨리 어떤 제도를 고치고 어떤 뭐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주먹이죠. 왜 이 부분에서 다 그러는데, 어쨌든 노동조합의 힘이 있어야 하고요. 어쨌든 우리 동지들, 우리 조합원들의 투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야만이 가장 그게 또 보람 있고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투쟁을 통해 얻는 게 가장 빠르고요. 이게 또 법규부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여러분들 부수적으로 그 과정일 뿐이지, 어쨌든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쟁으로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무노조, 무노조 조합원들, 그 노동자들 저기 창타해치에 많이 와주십시오. 저 3,000명만 넘으면 뭐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자리해주신 정계봉 부장님 이제 집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차수는 조직부예요. 근데 조직부를 전에도 얘기했는데 약속을 잘 안 지켜갖고 조직부가 우리 교선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힘내서 빠따질 해갖고 끌고 와서 앉혀갖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